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지구별 사랑편인 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버트 슈워츠 지음, 추밀한 옮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랑을 선택했을까? 반복되는 경험이나 감정을 졸업하기 위해 내 영혼의 치유와 확장을 위해 태어나기 전 스스로 선택한 삶의 사건과 인연들. 2장 성기능 장애. 고통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힘과 장엄함을 배우기로 선택한 앤드루. 발기부전을 비롯한 여러 성기능 장애는 남녀 모두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연구에 따르면 완전한 발기부전은 40대 남성 5%가 경험하고 70대에 이르면 그 수치가 15%로 올라간다. 약간의 가벼운 발기부전은 대략 10년 단위로 10%씩 올라간다. 폐경기 전 여성 중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기능 장애를 겪는 여성이 41%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곤란을 겪는 정도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파경을 부를 수도 있다. 발기부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느낀다.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과 수치심도 느끼는 경우도 흔하다. 이것이 중압감으로 다가오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이 정도라면 왜 성기능 장애에 빠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치료해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다. 나는 성기능 장애도 태어나기 전에 계획되는 것인지 알고 싶던 차에 앤드루를 만났다. 앤드루는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앤드루 이야기. 대화 당시 앤드루는 36세였고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살고 있었다. 자선단체에서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했고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도 운영했다. 앤드루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26살쯤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자를 사귀고 싶지만 심하게 위축되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졌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탈모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머리카락 이식이라도 받아보려고요. 그 사람이 조제약을 줄 테니 몇 달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럼 머리카락이 덜 빠질 테니 그때 이식 수술을 하면 괜찮을 거라면서요. 내가 그때 분명히 물었거든요. 그런 약이 성욕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냐고요. 그 사람 말이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당신은 아주 젊으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다.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복용을 멈추면 성욕은 한 달 안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약간 걱정은 됐지만 어쨌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용한 지 닷새 만에 이상 증세가 찾아온 거죠. 앤드루, 정확하게 어떤 증세였죠?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도무지 발기가 안 되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건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내 모든 꿈과 미래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주저앉아서 울다가 죽어버릴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 5에서 10년이 지난 뒤에도 완전 발기불능이라는 글까지 있었어요. 정말 참담하더군요. 앤드루의 상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회사가 재정 악화로 힘들어져 더 이상 그를 고용할 수 없게 된 데다 사생활에서도 그가 매우 좋아했고 실제로도 잘 이루어질 것 같던 한 여성과의 관계가 성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만 것이다. 그야말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죠. 아주 깊고 어두운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앤드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앤드루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년 넘게 집안에만 처박혀 지냈다.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오로지 죽을 생각만 하는 괴로운 나날이었다.
정신과 의사, 항우울제, 수면제 다 소용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평소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자살은 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자살하지 않을 거면 여기서 뭐든 해보자 싶었죠. 앤드루는 영성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치유 과정들도 밟아 나갔다. 난민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했는데 그 덕분에 6달 뒤에는 그곳에 고용도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생각이 더 크게 바뀌었다. 앤드루가 설명했다. 난민센터는 정말 가난한 이민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자신도 인생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은 자진해서 남의 나라로 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언어가 안 되니까 일을 할 수 없고 결국 술을 마시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그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싶더라고요. 아늑한 집이 있고 사랑해주는 가족도 있으니까요. 난민들을 도와주면서 결국 나는 나 자신을 도와준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내 인생도 점점 더 바뀌어 나갔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앤드루는 벨파스트에서 유학 중이던 캐나다인 사라를 만났다. 사라는 앤드루가 늘 꿈에 그리던 그런 여인이었다. 내가 그때까지 여성에게 바라던 모든 것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앤드루가 회상했다.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줬고 창조적이고 매력적이었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통했어요. 하지만 나는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죠. 나는 그 문제를 그녀에게 말할 만큼 당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그녀와 사귀지 못했죠. 사라는 지금 다른 사람과 결혼해 살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 앤드루는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성관계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데 좀 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앤드루는 그런 괴로운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많이 성숙해졌다고 느낀다. 앤드루가 말했다. 그렇게 고통을 겪어본 덕분에 나는 지금 난민들, 망명 신청자들, 노숙자들 곁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경험에 공감해주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답니다. 이 책을 위한 대화가 처음 동의했을 때보다 앤드루는 자신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탈모 치료제를 먹고 그 결과 성욕의 상실과 성적 불능을 경험하기로 계획했었다고 믿고 있다는 말을 했다. 내가 물었다. 앤드루, 당신이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이 부분적으로는 난민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나요?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맞다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느낌이 와요.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확신이 배어 있었다. 앤드루가 느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어쩐지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것은 그가 직관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표지 같았고 직관은 영혼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 경험의 목적에 대한 앤드루의 통찰이 적중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태어나기 전 다가오는 삶에서 큰 도전을 겪기로 계획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들을 개발하고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앤드루는 분명 그전에도 연민, 공감, 감사를 깊이 익혔겠지만 이런 특성들을 단지 일구기만 하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의 영혼은 그가 발전시킨 그런 특성들을 밖으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영혼에게 그런 표현은 확장과 기쁨의 느낌을 일으킨다. 앤드루가 말을 이었다. 이 경험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죠. 인생과 나 자신에 관해, 영혼, 인간, 연결에 관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고통이 어떻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두운 시간 속에 있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한 번은 어떤 노랫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길 바래. 라는 노랫말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경험의 전 과정이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죠. 차를 몰고 운전할 때면 옆차의 운전자에게 사랑을 보내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계속 사랑을 보내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번 생이 끝나고 저쪽 세상으로 돌아가서 당신에게 약을 준 그 남자를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앤드루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라고 하겠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악감정 따위는 없어요. 조금도요. 내가 다른 길 위에 설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줘서, 나를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해줘서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앤드루, 발기부전이나 성욕의 감퇴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신이 인생의, 아니 우주의 희생자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 혹은 목적을 보지 못한다면요. 이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그 상태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요. 앤드루가 인정하면서 말했다. 우주의 행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완벽한 동치성 안에서 서로 공전하고 자전하는 모습을요. 바다와 파도, 달, 태양, 그리고 별들이 모두 완벽한 흐름 속에 있죠. 계절은 어떤가요? 계절이 때에 맞게 오고 가는 건 얼마나 완벽한가요? 태양은 어떻게 매일 떴다 지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식물의 생명줄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식물은 또 우리의 생명줄인 산소를 내뿜지요. 모든 것이 완벽한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인생만큼은 이 완벽한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죠.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큰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더 큰 이유로 지금 이 시련을 겪기로 동의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더 큰 이유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 즉 사랑의 확장과 사랑에 대한 더 큰 이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웨인 다이어도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것을 보는 당신의 시각이 바뀌면 당신이 보는 그것이 바뀔 것이다. 나는 현재 앤드루의 성적 욕구는 어떤 상태인지 물었다.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도 지금은 그 고통을 잘 이용해요. 마치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연료처럼 쓰죠. 사랑하며 살라고 등 떠밀고 용기를 불어넣는 용광로의 연료로요. 그가 대답했다. 앤드루의 생과 생 사이로의 영혼 퇴행. 나는 앤드루와의 대화에 감동했고 깊이 고무되었다. 앤드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나 그 덕분에 깊은 연민과 공감 능력을 키워낼 수 있었다. 앤드루는 안으로 키운 그런 능력을 밖으로 타인에 대한 봉사로 표출했다. 앤드루가 극빈한 이민자들을 도울 힘과 동기를 갖기 위해 태어나기 전에 발기부전과 성욕 상실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았다. 그럼에도 나는 앤드루의 계획에는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앤드루에게는 배우거나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영혼 퇴행이 이 점을 밝혀주기를 바랐다. 나는 늘 하듯이 앤드루의 정신과 육체의 긴장을 풀어준 다음 전생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했다. 우리 집 앞 계단에 서 있어요. 집을 막 나가려고 해요.
낮이고 날이 뜨겁네요. 앤드루가 말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이나요? 그리고 신발은요? 맨발이 아니라면요? 내가 물었다. 샌들을 신고 있어요. 발 위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다리에 뭘 걸쳤는지 보이나요? 종아리는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위로는 붉은색 긴 웃옷 같기도 하고 망토 같기도 한 걸 걸치고 있고요. 건초 같은 걸로 만든 옷이에요. 그 웃옷 위로는 황금색 갑옷을 둘렀어요. 검도 하나 차고 있고 어깨 보호대도 하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이제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보이나요? 얼굴과 머리카락을 자세히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남자예요. 35살쯤 되어 보여요. 머리카락은 검고 얼굴은 거무스름해요. 약간 긴 얼굴인데 각진 턱이 강한 인상을 주네요. 앤드루가 대답했다. 표정은 어떤가요? 화가 나 있어요. 아주 많이요. 이제 당신 피부를 한번 보세요. 피부색이 어떤가요? 흰색과 갈색 중간쯤으로 보여요. 체구가 작은 편, 중간 편, 아니면 큰 편? 큰 편이에요. 근육질에 강한 남자입니다. 나는 앤드루에게 거울을 치우고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놔둬보라고 했다. 검을 갖고 있어요. 앤드루가 설명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발작하듯 소리치고 있는데 나더러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나는 누군가한테 복수를 하려고 해요. 이제 형의 집입니다. 내가 막 소리를 질러요. 형도 소리를 지르고요. 그러다 내가 형을 죽입니다. 형의 얼굴을 잘 보세요. 이번 생에서 당신이 아는 사람인가요? 내가 물었다. 존이요. 나의 형 존이에요. 내 형이 나를 배신하는 어떤 짓을 했어요. 내 아내와 관련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해서 내가 형을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 일로 나도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인들이 들이닥쳐요. 나를 데리고 가요. 앤드루, 당신 영혼과 길잡이 영들이 이 장면을 보여준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당신이 알아야 하거나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무력감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앤드루가 말했다. 내 밖에 어떤 힘을 가진 존재 때문에 나의 힘이 제거되는 거요. 힘을 가진 존재란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살인 행위를 하기 전에 나는 그가 배신을 통해 내 힘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수를 하면서 스스로 내 힘을 주고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앤드루에게 그 전생에서 의미 있는 다음 사건으로 가보라고 했다. 죽으러 가는 중이에요. 이미지가 떠오르자 앤드루가 말했다. 군중 사이를 걸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를 질러요. 광장 같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당신 심정은 어떤가요? 이상하게도 내면이 고요하네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냈어야 할 우리 사이에 일종의 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이 끔찍한 상황이지만 만족감이 느껴져요. 그 장면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어딘가 위로 올라가요. 내 목에 올가미를 걸어요. 사람들이 비명인지 고함인지를 지르고 조롱도 해요. 내 두 손이 묶여요. 나는 가만히 서 있어요. 이제 누군가 내 발 밑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찰 거예요. 이제 평화예요. 끝났어요. 나는 앤드루의 의식이 그 전생의 몸 밖으로 나와 저쪽 세상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몇 분간 기다렸다. 이제 어떤가요? 그가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자 내가 물었다.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확장 같은 게 느껴지고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평화로워요. 앤드루의 말이 매우 느려졌다. 목소리에서 고요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내가 지시했다. 계속 올라가 봐요. 더 높이, 더 높이. 지구 밖으로 더 멀리, 아주 멀리요. 빛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이제 어떤지 말해주세요. 주변이 온통 빛으로 가득해요. 믿을 수 없이 밝아요. 세상에나 정말 밝네요. 앤드루가 감탄하더니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편해요.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요. 앤드루, 혹시 그 빛 자체가 살아있는 의식 같나요? 아니면 그 빛 속에 어떤 존재들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 내 앞에 존재들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한 존재가 탁자의 가장자리를 돌아서 내 쪽으로 와요. 완전히 빛으로 된 존재예요. 형태가 따로 없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마치 빛의 망토를 두른 것 같아요. 그 존재의 에너지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영원하고 모든 것을 알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판단하지 않는 느낌, 익숙한 느낌입니다.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와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이름과 당신과 무슨 관계인지 물어보고 나에게 말해줘요. 엘라, 나는 엘라이고 당신의 길잡이 영이랍니다. 당신이 와서 기뻐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요. 나는 앤드루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을 지시하고 앤드루는 엘라가 대답한 것을 모두 나에게 전해주었다. 앤드루, 내가 하필이면 왜 그 전생을 본 거죠? 엘라, 그 전생에서 일어났던 일은 당신과 당신 형 사이에 있었던 더 이전의 일과 관련해서 균형과 조화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심판하고픈 마음을 모두 버리지 못하고 영의 세계로 건너왔고 그것을 이번 생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 생에 해결하려고 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살인을 포함한 모든 행위가 사전에 서로 동의한 것이었음에도 두 사람 다 자신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당신의 발기부전 문제는 그 전생의 살인 행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남용했다고, 그래서 탄생전 계획에 따라 이번 생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앤드루, 그 힘을 어떻게 되찾죠? 엘라, 그것이 일어났어야 하는 일임을 보세요. 그렇게 놓아주세요.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도록 허락하세요. 앤드루, 어떻게 그렇게 하죠? 엘라, 자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주고 자신을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내용으로요. 당신은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스스로를 막고 있어요. 편지를 쓰다 보면 그 전생에서 동의했던 것들을 무의식 차원에서 기억하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그 동의했던 것들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되고 양쪽 모두 기꺼이 춤을 추면서 자신의 역할을 맡기로 했던 그 위대한 계획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앤드루, 편지에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엘라, 당신 형의 더 높은 자아에게 용서를 고하는 편지를 쓰세요. 그 다음 형의 더 높은 자아가 당신에게 답장을 쓰도록 허락합니다. 또 형의 행동을 용서하는 편지를 당신 자신의 더 높은 자아에게 쓰세요. 그리고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당신에게 답장을 쓰도록 허락하세요. 엘라가 거듭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에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차원과 차원 사이의 소통을 막는 시끄러운 잡음과도 같다. 명상으로 그런 생각들이 조용해지면 비물리적 의식과의 소통이 허락된다. 앤드루, 그 전생에 대해 내가 알거나 이해해야 할 다른 중요한 것이 또 있나요? 엘라,
힘이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는 힘 말이에요. 당신은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런 힘을 발휘했다면 결말이 달랐을 수도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지 못했죠. 이번 생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아주 유사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버리세요. 이제 당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 사람들을 도울 때가 되었습니다. 앤드루, 어떻게 그렇게 하죠? 엘라, 힘은 고통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그 힘에 연결되세요. 그 힘으로 편지를 써보세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봐요.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그 두려움을 나눠보세요. 그때 진정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그 연약함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있답니다. 연약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으니까요. 엘라와의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앤드루가 자신의 원로위원회를 만날 때가 된 것 같았다. 내가 말했다. 앤드루, 방금 당신에게 나눠준 엘라의 그 모든 사랑과 지혜에 고맙다고 하세요. 이번 생에 당신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 원로위원회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탁자가 저절로 움직인 것 같아요. 내 앞으로 반원 모양의 테이블이 생겼어요. 너무 가깝지는 않게요. 앤드루가 말했다. 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들 모습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12명이에요. 빛의 존재들 같아요. 남성적, 여성적, 아니면 양성적인가요? 양성적이에요. 그들에게서 또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모든 걸 아우르고 모든 걸 아는 것 같은 에너지요. 앤드루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경외감이 느껴졌다. 조건 없는 사랑이 느껴져요.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고요. 내가 관여한 모든 일을 다 보고 있었어요. 나에 관해 모르는 게 없지만 판단하지 않아요. 이들과 나 양쪽으로부터 똑같이 커다란 사랑과 감사와 감탄이 흘러나와요. 나는 이런 사랑과 감사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우리의 진화를 보고 있는 매우 지혜롭고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신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낸다. 나는 앤드루에게 주변 모습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새하얀 빛이 가득해요. 어떤 방 같기도 한데 온통 하얀 빛이라 뭐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네요. 내 오른쪽으로 나를 관찰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냥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게 느껴질 뿐이라 그들에 대해 묘사하지는 못하겠어요. 앤드루처럼 원로위원회와의 만남을 관찰하고만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앤드루에게 자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곳에 와준 위원회 위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내 왼쪽에 있는 존재가 대변인입니다. 앤드루가 대답했다. 그러더니 앤드루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존재는 엘라보다 키가 큰데 쾌활하고 명랑해서 기분을 들뜨게 하네요. 우리 사이에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재미와 장난기가 느껴져요. 앤드루, 위원회 대변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미 이름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이름이 아이노우라잖아요. 이들도 다 웃어요. I know 라면서요. 철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소리 나는 그대로요. IKNOW.
두 단어를 한 단어처럼 발음해요. 장난 같아요. 위원회를 진지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앤드루처럼 가볍고 재미있게 경험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 위원회로부터 받는 가장 공통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과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더 즐겁게 살라는 것이다. 나는 곧 앤드루에게 아이노우에게 긴 질문 세례를 퍼붓게 했다. 그 첫 질문은 오늘 나에게 줄 위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였다. 아이노우. 당신이 와서 우리가 매우 흥분하고 있어요. 당신은 수많은 단계에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요. 우리는 당신이 문제들을 얼마나 잘 다뤄왔는지 칭찬하면서 당신이 그 문제들을 기꺼이 짊어지려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다른 수많은 존재들도 그런 당신에게 감동했답니다. 앤드루가 그런 힘든 여정에 기꺼이 자원했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차원과 차원 사이의 장막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탄생 전 계획을 잊어버리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자라는 의식에 빠져서 살아간다. 희생자 의식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진동이다. 스스로 힘든 경험을 선택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낮은 에너지 진동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훨씬 덜 고통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앤드루, 아까 그 전생에 대해 내가 더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아이노, 그 생에서 당신은 초월할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당신 형의 행동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기록의 석판도 깨끗해졌을 테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다음 생에서 가능해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늘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사랑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과 초월로 향하는 문은 대개 두려움을 통과해야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것, 소외될 것,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두려움의 문 반대편에는 사랑, 즉 조건 없고 영원하며 판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문에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럼 그들도 자신의 두려움을 갖고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 말하세요. 그 연약함에 대해, 그 사랑의 결핍에 대해, 그 알지 못함에 대해, 그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에 대해, 또한 내가 뭐라고 당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하나 하는 그 기분에 대해 말하세요. 거기에서 그들과 당신이 만날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발견할 거예요. 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든 1000명 앞에서 그렇게 하든 똑같아요. 앤드루, 나의 진정한 자아에 대해 말해주세요. I know.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염려하지는 마세요. 이것 외에 기억할 다른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앤드루, 나는 왜 아직 영혼의 짝을 만나지 못한 걸까요? I know. 이런 노래 알지요? 나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거침없이 자유롭게. 당신이 준비되면 거침없이 자유롭게 그녀가 나타날 겁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거침없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불안, 당신의 부족한 자기애를 거침없이 받아들여요. 그것을 바꾸려 하거나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고 말이에요.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인간이라면 거의 모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들을 느꼈으니까요. 자유롭게 거침없이 마음을 여세요. 그렇게 자유로운 자아로 살아요. 영혼의 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제 어떻게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만나게 될 거예요. 앤드루,
사라에 대해 묻고 싶어요. 그 어떤 여자와도 사라만큼 통했던 적이 없어요. 사라에 대해선 뭐라고 하시겠어요? I know. 당신 둘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때 더 노력했겠죠. 물러서서 우주가 결정하게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일은 바로 그래야 했던 것임을 알기 바래요. 아멘. 앤드루, 영혼의 짝이란 게 뭔가요? I know. 영혼의 짝은 같은 동전의 다른 면 같은 존재예요. 반대편을 보지만 언제나 당신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영혼의 짝을 만난다는 것은 당신이 결코 정말로 떠난 적 없는 근원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롭고 완벽한 동조지요. 상대 안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 안에서 상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앤드루, 미래의 그녀가 나타났을 때 내 영혼의 짝이란 걸 어떻게 알죠? I know. 지금 당신 몸의 느낌처럼 의심 없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당신은 우리의 말과 메시지, 받아들임, 사랑을 몸의 울림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아무 의심도 없을 겁니다. 그 존재가 느껴질 테고 만났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눈을 알아차릴 것이고 연결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앤드루, 나는 왜 그 탈모 치료제를 먹었을까요? 그것을 먹고 발기부전의 성욕 상실을 겪는 것도 탄생 전 계획의 일부였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I know. 그렇습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과거 생에서 형을 죽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느꼈던 무력감이 그 부분적인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았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도 무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생에 더 높은 부름을 따르기 위한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당신의 힘을 되찾고 진정한 본성을 깨우치는 것 말이에요. 모든 힘은 궁극적으로 당신 것이니까요. 당신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이 그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번 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에 목전까지 와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해 당신을 지금 이 지점까지 데리고 왔지요. 그 모든 과거, 그 모든 어두웠던 날들, 그 약,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태어나 첫 숨을 쉬기 전에 당신이 희망했던 곳, 바로 그곳에 지금 당신이 서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이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당신이 알 수 있다면요.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럽답니다. 앤드루, 전생에서 힘을 내준 이를 치유하고 현생에서 내 힘을 되찾는 것이 내 의도였다면 왜 굳이 발기부전과 성욕 감퇴를 계획했을까요? 그냥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계획해도 되지 않나요? I know. 그냥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힘을 남용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남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본 그 전생과 그 이전 삶들에서의 경험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평생 힘을 잃지 않고 산다면 두려움, 막막함, 절망의 심연 같은 인간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길 위의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문 옆에 서서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도록 문을 열고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아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지요. 지옥으로 내려간 다음 그곳 사람들 손을 잡고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노우는 빛의 일꾼의 인생 계획을 참으로 아름답게 설명했다. 빛의 일꾼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바꾸고 싶어 한 그것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자 한다. 진정으로 강력한 변화는 일단 자신이 바꾸고 싶은 그 에너지 진동 속에 있어 보아야만 일어나게 되어 있다. 바로 여기서 앤드루의 탄생 전 계획은 먼저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야 진정으로 강력해질 수 있다는 위대한 역설을 드러낸다. 이런 앤드루의 이야기는 반대를 통해 배우기 전략의 전형으로 앤드루는 성적 불능과 진정한 영적인 힘 사이의 대조를 본 후에야 신성한 존재로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할 터였다. 앤드루, 발기부전과 성적 감퇴를 경험한 것이 또 어떤 점에서 나에게 좋았나요? 아이노, 주의를 빼앗기지 않게 도왔습니다.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여자들을 많이 만났을 테고 어쩌면 자식들도 생겨서 원래 가고자 했던 길에서 많이 벗어났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그렇게 자식을 낳으며 많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괴로웠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 불타는 용광로를 느껴보세요. 당신을 밀어주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에너지를 주는 용광로 말입니다. 진실을 찾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는 그 꿈 말이에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데 당신을 포함해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건 마치 물속으로 공을 내리 누르는 것과 비슷해요. 깊이 누를수록 공은 더 높이 튕겨 올라오겠지요. 모든 것이 진정한 본질인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이해를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앤드루, 가난한 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내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이노,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세요. 노숙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랑이 당신을 위해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또 피어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어 주기, 그게 다입니다. 그들을 위한 해답을 알 필요도 없고 해답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들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간성과 동시에 신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다. 앤드루는 먼저 자신의 신성을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타인의 신성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앤드루의 눈에 반영된 자신들의 신성을 볼 때 그들도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해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진정한 치유는 이루어진다. 앤드루, 발기부전은 나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내가 그런 고통을 겪은 이유가 또 있나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I know. 이유는 모두 밝혀졌습니다. 달리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당신 곁에 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네요. 당신은 언제든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이 길을 걸을 정도로 용감한 당신이 자랑스럽고 그런 당신을 깊이 포옹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한다. 앞으로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당신의 모토로 새로운 만트라로 삼아보세요. 당신이 그 몸으로 앤드루 도어티로 이번 생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결정이란 걸 당신도 잘 알았지만 당신에게는 그 마지막 목적지에 가닿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당신이 바로
그 마지막 목적지니까요.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아멘. 앤드루,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고 품위 있게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아이노가 열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앤드루는 아이노가 하는 말뿐 아니라 그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엄청난 강도와 힘을 실어 표현하는지까지 그대로 나에게 전해주었다. 아이노, 미래에 대한 생각은 모두 버리세요. 미래 없이 살아요. 나 지금 울 것 같아요. 오, 미래 없이 오늘만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천국에 있을 거예요. 미래가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미래는 없어요. 바로 지금이 당신이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나누세요. 안 그러면 다음 들숨에 이미 기회는 사라지니까요. 미래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요.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요. 장미는 미래를 모릅니다. 장미는 이 순간만 알고 지금 피어있는 이 꽃만 압니다. 그런 장미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보세요.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나누세요. 그렇게 살아봐요. 그럼 자유로워질 겁니다. 아이노우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비결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물어본 것 같고 아이노가 격앙되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그도 할 말을 다 한 듯해서 나는 앤드루에게 아이노와 다른 위원회 위원들에게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영역을 위해 에너지 치유를 마지막으로 부탁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치유되겠다는 의도를 내라고 했다. 앤드루가 치유가 끝났음을 알리자 나는 천천히 앤드루를 트랜스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와우! 앤드루가 소리쳤다. 어땠나요? 내가 묻자 앤드루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같이 어찌나 맞는 말만 해주는지 정확히 그동안 내가 알고 싶던 것들만 말해주더라고요. 진짜로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딱 하고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당신한테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어떤 말로도 고마움을 다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앤드루가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겪은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아서 좋고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모두 버리라는 말도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신성한 경험이었어요. 나에게는 정말이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결국은 시각의 문제였어요. 발기부전과 성욕 감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그것에 동의했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사랑을 선택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도요. 사랑을 선택하는 것, 중요한 건 결국 그거였어요. 앤드루의 생과 생 사이로의 영혼 퇴행은 앤드루의 발기부전과 성욕 감퇴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의미와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앤드루가 현재 겪고 있는 일과 앤드루의 전생 사이의 관계도 알게 해 주었다. 우리는 앤드루가 태어나기 전에 품었던 다른 의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 그런데 앤드루가 이런 생을 선택한 데에 엘라와 아이노우가 알려주지 않은 다른 목적은 더 없을까? 앤드루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독자들에게 내가 더 제공할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얻기 위해 앤드루와 나는 영매 스테이시 웰즈의 세션을 받아보기로 했다. 세션 전에 나는 스테이시에게 앤드루의 전체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스테이시의 길잡이 영이 지구 차원에 속하는 모든 것을 비물질적으로 완벽히 기록해 놓은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할 것이다. 앤드루와 나는 그의 전 여자친구인 사라와 관련한 앤드루의 탄생 전 계획도 알고 싶다고 스테이시에게 말해 두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